최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이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 SPI에서 발표한 2020 사회발전지수 결과를 인용하여 한국이 조사 대상 163개국 가운데 살기 좋은 나라 17위에 올랐다고 15일날 밝혔습니다. 해당 조사를 실시한 사회발전조사기구 SPI는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기구로 몇몇 왜곡된 통계기구와는 달리 세계적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와 협업하여 전세계 인구 98%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기구입니다. 한국의 이번 17위는 작년 23위에서 6단계나 상승한 결과로 조사 대상국이 100개국을 넘긴 2014년 이후 한국이 받은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3년 연속 1위를 한 노르웨이를 선두로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등이 상위 10개국을 차지했으며 해당 나라들은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모두 서구권으로 구분되는 나라들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 3개국 중 순위가 오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며 일본은 3단계 하락한 13위, 중국은 무려 11단계나 하락한 100위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조사의 평가 항목은 GDP 등 경제적인 요소를 제외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양과 의료 지원, 물가 위생시설, 주거 환경 등으로 구분지어지는 기본욕구 부문과 기초지식,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건강과 복지 등의 웰빙 부문,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유, 권리와 선택, 교육 등으로 묶인 기회 부문 3가지로 구분됩니다. 한국은 이 중에서 기본욕구 부문에서 지난해와 같은 세계 7위에 위치했으며 웰빙 부문에서 8단계 상승한 17위, 기회 부문에서 4단계 상승한 22위에 오르는 등 두 부문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순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이유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의 시스템이 가진 한계점을 보여줬던 반면 한국은 그간 복지에 꾸준하게 투자하며 강점이었던 의료 부문과 IT 기술을 통한 정보와 교육을 더욱 강화해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또한 그간 한국 정부는 국가 재정이 악화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사회 간접 자본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경제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비록 그로 인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재정 건전성은 크게 악화됐지만 동시에 코로나19 사태에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기존 경제대국이었던 미국, 중국, 일본은 경제적인 성장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삶의 질은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15일 오늘 발표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75만에 육박했으며 사망자는 무려 20만 명에 달합니다. 12일 공개된 타임스의 최신 호표지 배경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코로나19 사망자 집계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아래에 작은 글씨로 미국의 실패라고 적으며 코로나 대응에 미국이 실패했음을 자조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정치적인 대립을 할 때가 아니라며 지금은 재정 적자를 신경 쓸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역시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7월 22일 실시했던 고투 트래블 캠페인은 도쿄에 국한되어 있던 코로나19 확산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1일 평균 신규 감염자 수가 2.5배 증가했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키나와는 한 명이었던 확진자가 58명으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에서 비교적 안전했던 지역들 역시 엄청난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본은 도쿄도청 30층에 위치한 감염증 대책본부에서 팩스단 2대로 도내 보건소 31곳에서 들어오는 감염자 발생 신고서를 취합했습니다. 또한 실수로 인해 다른 곳에 보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는 지워진 채 보냈기 때문에 도청 직원이 보건소에 다시 확인 전화를 하는 등 정보 취합에만 한 명당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 전 자리에서 내려온 아베 전 총리가 내세웠던 도쿄올림픽과 외국인 여행자 4천만 명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해 완전히 실패하며 아베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나라의 상태는 SPI의 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에 비해 2단계 떨어진 28위에 랭크되었으며 일본은 3단계 떨어진 13위에 위치하며
단계가 상승한 우리나라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특히 일본 우익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며 점점 성장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날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야후재팬의 뉴스 부문에서 상위에 랭크된 기사 한국 살기 좋은 나라 순위 17위 6단계 상승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상승한 것은 우리나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 뿐 어디에 누가 무엇 때문에 발표한지 모르겠는 순위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 기준 항목이 부족한 거 아닐까? 한국은 언제 북한의 공격에 당할지 모르고 아직 종전이 아니다. 경제도 하락세이고 코로나도 종식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민은 자국에 대한 자신감은 없고 이런 랭킹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궁상스러운 국민성이다. 한국의 순위가 상승한 것은 좋은 일이다. 그에 비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일반 서민은 살 수 없는 높은 물가와 국회의원의 비리가 만연해 있으며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지 않는 좋은 나라이다. 지난해 부산에 갔었지만 시내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나더라. 위생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살기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댓글들이 무려 100개가 넘게 달려 있습니다. 1위 댓글의 경우 6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으며 일본 우익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PI는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유엔이 설정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달성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PI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달성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무려 50년이나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 자문본부 파트너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회발전 지수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영향의 전략화를 꾀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이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동시에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잘 적용시켜 매년 갱신되는 순위가 올라가기를 바라며 이상 해임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